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오늘날 이중인격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작품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실험을 통해 두 가지 인격을 갖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1886년 발간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괴기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소설은 많은 버전의 패러디를 양산하며 수많은 변주를 거듭했고 많은 작품에 크고 작은 영향을 선사하며 다중인격, 선악의 대립코드 등을 유행시켰습니다. 이에는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생애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린 시절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로버트는 활뱅주의적 환경, 즉 쾌락을 부정하고 도덕을 동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는 로버트로 하여금 악의 존재에 대해 더욱 탐닉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했죠. 뿐만 아니라 작품이 발간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산업혁명을 통해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된 과학과 기술, 식민지 지배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외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으나 내적으로는 큰 혼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지성인들을 사로잡았던 논쟁 두 가지는 바로 종교와 과학이었는데요.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소설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생명 원리와 신체 변형 등을 다루는 내용의 프랑켄슈타인도 같은 시기 발간된 작품이죠.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역시 주인공 지킬은 과학자로서 초월적인 약의 개발을 통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본성, 이중적인 성격을 분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험은 계획을 벗어나 또 다른 인격인 하이드를 탄생시켰고 소설 속 하이드는 강간범, 협박범, 동성애자, 살인자 등으로 변모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과 분열이라는 다소 생소한 소재를 비롯 인간의 이중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수많은 심리학적 분석이 쏟아지기도 했죠. 뮤지컬 속 주인공 지킬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선량함을 갖춘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반면 하이드는 내면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며 흉측한 악의 모습을 주로 띠죠. 지킬이 하이드로 변하는 과정을 심리학에선 정체성 혼란의 병리적 증세로 보았습니다. 이는 정신분열증의 급성기에 자아경계가 사라지며 겪는 증상으로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비정상적인 정서 체험 끝에 사고, 행동의 손상과 괴리를 겪는 증상을 포함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지킬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기가 힘들었고 많은 연구를 비롯해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이라는 단어까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를 억압하는 모든 감정과 욕구를 내면에 저장해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 이론으로 풀이하며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 같은 이중 인격이 존재하고 이는 폭력적, 선정적으로 늘 도사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규범과 인간의 이성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작 소설 속 지킬은 도덕적 억압 속 자신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있었고 하이드로 변하며 숨겨진 내면의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게 됩니다. 소설이 뮤지컬로 각색되며 작품엔 공연적 텍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지킬을 연민의 대상으로 그려냈는데요. 소설엔 없는 내용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추가해 지킬의 실험의 당위성을 만들면서 아버지뿐만이 아닌 고통받는 인간 전체를 돕겠다는 의지를 통해 박애주의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킬이 하이드로 변한 후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다녀도 자신의 실험에 반대한 부당한 인물에 대한 정의구현과 응징이라는 큰 틀 아래 살인 동기가 미화되기도 하죠.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엠마와 루시는 지킬과 러브라인을 구축하며 선으로 묘사되는 엠마, 악으로 비춰지는 루시를 통해 선과 악의 상반된 비극적인 삼각관계 로맨스를 다뤘는데요. 엠마는 착하고 예의 바른 귀족 여성으로 선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사람, 루시는 위기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지킬의 순수한 마음에 끌려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드에게 상처를 입고 루시는 지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떠나려 하죠. 이렇게 선의 이미지인 엠마와 악의 이미지인 루시는 지킬의 여인들로서 애틋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극중 등장하는 넘버들은 지킬의 개인적인 갈등을 비롯 지킬과 하이드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고 불려서 팬들 사이에서는 사골이라고 불리는 이 넘버. 지금 이 순간은 지킬이 클럽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다 실험의 목적을 상기하고 몸소 실험의 대상이 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부르는 넘버입니다. 넘버는 극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서술하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가사를 통해 드러내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피실험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 약을 투입하고 지킬이 자신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모습을 담아낸 넘버입니다. 하이드로 변화하는 순간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며 관객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적인 넘버이기도 하죠. 이 넘버에서 지킬은 아름답게 빛나는 빨간색 약물을 예찬하는데요. 이는 죄악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색을 통해 악의 존재가 출현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지킬은 이 붉은 빛깔의 약을 통해 하이드로 변모하게 되고 실험실에 있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자아와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는 소설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소설 속 지킬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희망과 승리감에 도취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반면 뮤지컬에서는 거울이 소품으로 등장해 관객들도 이를 직접 볼 수 있는데요. 거울에 비친 하이드의 모습은 왜곡되고 뒤틀려 현실에 어긋나 있는 모습을 합니다. 하이드는 거울 속 모습을 재미있어하며 혼자서 즐기죠. 이 장면에서 거울 속 하이드의 왜곡된 모습은 지킬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자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에서 하이드로 변하는 과정을 급진적으로 담아낸 넘버 얼라이브는 곡의 리듬을 바꾸며 억압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지킬이 하이드로 변모하며 자유로움과 해방감, 살아있음을 느끼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알고 싶다. 나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지킬 앤 하이드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넘버, 컨프런테이션은 지킬과 하이드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담아낸 곡입니다. 이 곡의 앞부분인 Lost in Darkness는 지킬의 선한 면모를 다시 떠오르게 하고 뒤이어 등장하는 하이드와 대비를 이루죠. 이 곡의 악보를 살펴보면 지킬과 하이드의 대립은 같은 리듬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단순함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 변화를 많이 주어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정한 느낌을 줍니다. 곡이 진행되며 화성은 더욱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어 지킬과 하이드의 대립 구조를 극대화하는데요. 이때 악으로 묘사되는 하이드는 연두색 조명, 선의 이미지인 지킬은 흰색 조명을 이용해 시각적 대비도 주었습니다. 원작 소설과 뮤지컬은 빅토리아 시대 혼란한 시기에 사물화되어가는 개인과 고조되는 사회적 불안감, 위태로워지는 인간관계를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투영적 시각을 가질 필요성을 담아냈는데요. 이는 작품의 배경인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작품입니다.